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의 차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은 구조도 투자 접근 방식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2026년 현재 시장 흐름도 함께 반영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해외 주식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해외 주식은 말 그대로 해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수 보유하는 투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NYSE나 NASDAQ에 상장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죠. 해외 주식은 주식을 보유한 동안 그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가진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면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주식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소유와 장기 참여의 의미가 강한 투자입니다. 해외 주식의 대표적인 특징은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에도 많은 미국 기술주들은 장기 성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꾸준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털과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반면 오늘 비교할 또 다른 투자 대상인 해외 선물은 구조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해외 선물은 특정 자산의 미래 가격에 대한 계약입니다. 선물은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선물에는 미국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 S&P 500, 원자재인 금골드, 원유 크루드 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측해 매수 또는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해외 주식은 자산을 직접 소유한다는 느낌이 강한 반면 해외 선물은 미래의 가격 변동에 대한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계약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증거금만 넣고도 큰 규모의 노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넣고도 그보다 훨씬 큰 시장 규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도 커지지만 손실도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투자 방향성입니다. 해외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물론 공매도나 옵션을 활용하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반면 해외 선물은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선물은 상승장뿐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비교해야 할 부분은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해외 주식은 비교적 리스크가 명확합니다. 기업의 실적, 산업 구조, 경쟁력 등 펀더멘털을 분석해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구조와 시간적 요소가 결합되어 리스크가 더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손절매 설정 없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손실이 빠르게 계좌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투자 기간과 만기 구조입니다. 해외 주식은 보유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보유하면서 복리적 성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해외 선물은 대부분 만기일이 정해진 계약입니다. 계약의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해당 포지션은 종료되거나 다른 만기로 롤오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롤오버 과정에서는 비용이나 가격 차이로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는
단순히 가격 방향성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기 관리라는 개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리적 압박감과 거래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해외 주식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해외 선물은 초단기 매매,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등 다양한 단기 매매 전략이 활발히 활용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매매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른 판단과 실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는 초보자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 전략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 대응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방식이 더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투자자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복리 효과를 원하시는 분,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해외 주식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에도 글로벌 기술 주식,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는 장기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시장이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대응하고 싶다는 분,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을 통해 작은 자본으로 상대적인 고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해외 선물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특히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발표, 경기지표 발표와 같은 큰 이벤트가 나올 때는 해외 선물이 빠르게 반응하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무작정 레버리지를 활용한 해외 선물로 진입하기보다는 먼저 해외 주식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고 주가와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한 뒤 해외 선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하면 리스크 관리, 기술적 분석, 매매 타이밍을 보다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모두 모의 투자나 소규모 투자부터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전 투자는 감정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데모 계좌를 통해 주문 체결이나 전략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경험은 초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의 핵심, 차이점과 각각의 투자 방식이 어떤 투자자에게 어울리는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리스크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